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받는다. 최근 발표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방안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김영란법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발표라서요.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직접 연결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에 발표하신 서울시 공무원 행동 강령, 일부 언론에서는 박원순법이다 이렇게도 부르던데요. 어떤 취지신가요? 예, 세월호 참사가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걸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이거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논란만 있고 정체가 돼 있는데 그걸 기다릴 수는 없다.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고요. 예.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뭐 우리 노조까지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함께 합의를 한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것 같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져갖고 처벌을 했거든요. 예. 지금은 대가성 직무 관련성 없이도 금품 향응하면 무조건 처벌된다 이런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공직자의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도 강화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부정청탁을 하면 자발적 신고하도록 그게 의무화가 돼 있고. 예. 또 네 번째는 이른바 관피아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비공개했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도 온라인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원순 씨 핫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부정이나 비리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예. 시장한테 직보 라인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시장님, 근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갖고요.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예, 이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발표하시는데 일단 그 대가성과 상관없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받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인데요. 걸리면 그럼 잘리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네. 뭐 비리에 대해서 관용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그 말씀드린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 공직사회 부패 비리가 없었다면 그런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제대로 혁파하려면 비리의 소지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금품 수수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뭐 예외 없이 가차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김영란법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 수수, 이를테면 뭐 친구의 순수한 생일 선물 같은 것까지 뭐 처벌 대상이 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뭐 정말 순수한 것인지는 사실 대체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예컨대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의 선물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뭐 없는 경우에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예. 뭐 이를테면 결혼식 축의금 뭐 이런 것도 대상이 될까요? 그것도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고. 예. 그런 뭐 연관성이 얼마든지 판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해관계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된다. 뭐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무슨 그야말로 아무 관계 없이 가족 간에 오가는 일이야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용 중에 이제 부정청탁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공직자가 청탁을 받으면 그걸 본인 스스로 등록하도록 한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내가 부정청탁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공개하라는 말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가능한가요? 근데 물론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해당 부서에 이렇게 일종의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것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일단 청탁하는 사람들이 청탁을 안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청탁한 게 어쨌든 그것이 일반에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해당 부서에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 예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본인으로서도 뭐 그런 것들 갖고 괜히 마음으로 끙끙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 해당 부서에 알려놓으면 면책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청탁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청탁을 들어주진 않았어도
만약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처벌받는 겁니까? 의무화되는 건데요. 그렇죠. 의무화되는 것이죠. 아하. 그렇습니다. 그럼 예. 청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등록을 안 할 경우도 처벌되는, 굉장히 세네요. 그럼 이거를 들었던 현장 공무원들 생각 들어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그 서울시 노동조합에는 전부 상의를 했고요. 협의를 했고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예, 다 동의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대책 제가 중에 지난번에 그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서울시가 아주 옛날에는 복마전이라는 등 뭐 여러 가지 그 정말 비례 온상처럼 느껴졌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작년의 경우에 저희 서울시가 전국 그 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예. 청렴도 1위를 차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좋아졌고요. 또 그런 자신감이 이번에 이런 것을 발표할 수 있게 됐죠. 안 그랬으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내부 저항뿐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죠. 네. 예. 또 주목받는 게 관폐화 근절 방안이에요. 이제 이게 관폐화가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중앙정치에서도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 취업 금지하고 퇴직 공직자 영리사기업체 취업 심사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논란이 있는 것이 이제 과연 이게 구속력이 있느냐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 퇴직해버린 이유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사실상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퇴직 공무원이 가 있는 이유는 서울시에 대한 어떤 로비라든지 뭐 또는 여러 가지 업무상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예.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뭐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온전한 방법은 법령에다가 이것을 정식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 네. 자, 무엇보다 좀 느낌상 좀 선언적인 효과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이 공무원 윤리 강령 속에다가 예. 이걸 집어넣으면 이것이 결국은 서울시 공무원에 한해서는 예. 강제적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훈시 규정에 불과한 부분은 빨리 국회에서 법령을 제정을 해서 예. 통과를 시켜서 강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고 있는데요. 자, 다음 문제 좀 얘기해 볼게요. 잠실 제2롯데월드 많이들 좀 우려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층부가 추석 전에 조기 개장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인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뭐 이 부분이 워낙 그 시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이게 안전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그 저층부만 해도 하루에 한 2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여기에 뭐 어떤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 지금 각 분야에 총 2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꾸려서 현장 점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안전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예. 그게 확인돼야 허가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약 80여 건의 미비점을 적출을 해가지고 예. 이건 시정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조사 필요하면 개장 못할 수 있는 거네요. 뭐 저희들이 어떤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 안전 대책이 완전히 마련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죠. 예, 안전이 우선이다. 자, 정말 안전 중요한데요. 요즘 또 관심 갖는 게 싱크홀 문제입니다. 예. 예, 땅이 푹푹 꺼지고 있고 도로가 막 구멍이 크게 막 뚫리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신 시민들 많이 계시고 그렇다면 이 서울시에서 송파구 일대에 생긴 싱크홀이 제2롯데월드 공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예. 특히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통해서 예. 이 석촌호에 물이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예. 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싱크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 한 일주일 내에 그 원인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요, 문제가 지금 그 잠실 석촌호수 근처에 생긴 싱크홀 이제 생겨가지고 응급복구됐었죠. 160톤의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다시 꺼졌어요. 2m 깊이에.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덮었다. 그 애초부터 진상조사를 먼저 깊이 해가지고 이 싱크홀이 왜 생겼는지를 밝혀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원인은 당연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원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덮은 것은 아닙니다. 추가 사고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조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싱크홀이 이제 시민들의 굉장히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이제 지하를 파는 경우가 사실은 뭐 롯데뿐만 아니라 그만 하더라도 지하철도 9호선 있죠, 그죠? 9호선 공사도 하고 있고 또는 서울시 전역에 지금 이런 부분이 많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 고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하를 파면 지하수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수가 흘러나오면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집안 침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본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이제는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서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이미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제2롯데월드도 문제가 없다면 추석 전에 개장 가능한 거네요. 네, 그거는 뭐 저희들이 그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달린 것이고 그걸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달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어제 됐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비판 많은데요. 시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세월호는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가장 참혹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있기 이전과 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이유는 저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어떤 당파적 그런 이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점도 의문이 없이 명명백백히 조사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유족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족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고 왜 이런 걸 온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 안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특별검사 추천권이 이제 대통령이 상설특검제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보완해야 될 부분인가요? 뭐 지금 저 유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는 조금은 더 독립적인 그런 절차가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지금 그걸 믿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된 특별법 더 보완할 게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시장님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당 얘기입니다. 그 새정치연합이 이제 그 재보선 참패 이후에 국민공감 혁신위원회 꾸렸거든요. 요거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지난번 그 보궐선거 이후에 저는 그 국민의 뜻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국민의 어떤 가슴에 와닿는 그런 감동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결국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큰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정치를 해달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